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박민식 의원 후보께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많은 언론과 많은 국민들께서 그리고 우리 북구 이웃들께서 이번 19대 국회는 정말 역대 최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절망에 빠뜨렸던 국회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우리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박민식 후보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새누리당은 무조건 민간 자율에 맡기겠다. 후보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한 거 나중에 그러니까 상호 토론 때 쓰시고요. 민간 제가 자율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맡기겠다라고 질문하신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또 집권 여당이 청년 실업 문제에 뒷짐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파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자, 19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저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새누리당이다, 더민주당이다 서로 탓하고 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섞고 대제하는 심정으로 국민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지 정치인들이 나서서 니 잘났다, 내 잘났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정말 콧 웃음치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가 성찰의 자세를 주민들께 반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민식 후보님 뵈면은 저 언론 보도된 것만 지금 보면은 고리대금업자면서 기업 사냥꾼으로 소액주주들한테 눈물 나게 했던 사람, 또 국가 세금을 100억이 넘는 국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던 사람에게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23개월 연속으로. 그리고 또 검사 생활 마치시고 변호사 한 1년 정도 하시면서 소득세를 7억 이상 낸 걸로 재산 신고 받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이제 수십억 원의 소득을 걸리는 그 정관 예우 아닙니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우리 북구 이웃들에게 우리 박민식 후보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아까 우리 전재수 후보가 저의 뭐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은 며칠 전에 선관위에서 우리 정책 토론하자, 정책 경쟁하자 해놓고 첫 번째 질문이 전혀 근거가 없는 그런 뭐 고액 체납자한테 무슨 잘못된, 쉽게 말해서 아주 비리에 연루된 그런 후원금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것은 상식이 아니죠. 말하는 그 뉴스, 언론 매체라는 것이 아주 뉴스 타파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폭로 전문 매체예요. 그 매체의 내용을 어떤 신문, 쉽게 말해서 제일 야당 신문이라고는 한겨레 신문 같은 데도 인용을 못했습니다. 그 명단 안에는 우리 전재수 후보가 좋아하는 한명숙 의원, 송영길 의원 그런 야당 의원들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진짜 명예훼손에 가깝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전재수 후보의 신상이나 그런 데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지금 덕천 이동이 이번에 우리 북구 갑 선거구로 들어왔죠. 근데 이 덕천 이동이 그동안 10몇 년 동안 강서구 을 선거구에 편입되어 있었고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선거구 획정 역사에서 가장 잘못된 대표적인 게리맨더링 사례입니다. 그런데 전재수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덕천 이동 주민들이 국회에 수천 명이 서명을 해서 이거 우리 갑 선거구로 와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참 이게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반대한 적 없고요. 덕천 이동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민식 의원께서 그 근거 없는 뭐 흑색 선전 명예훼손이다. 아까 고액 세금 체납자에게 지속적으로 23개월 동안 후원금 받고 그다음에 그 변호사 1년 정도 하시면서 소득세 7억 내셨잖아요. 수십억 원의 소득을 올렸지 않습니까? 정관예우 아닙니까? 제가 주민들에게 우리 북구 이웃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아니 세금을 많이 내면 변명으로 세금을 많이 내면은 국민한테 사과해야 사실이죠. 됩니까? 언론에 보도됐지 아니 그러니까 않습니까? 세금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전재수 후보는 아니 1년 동안 보통 변호사면 잠시만요. 변호사 박민식 1년을 후보가 지금 해서 주도권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수 후보가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국민들이 자기가 정당하게
생활하고 직업을 영위했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우리 대한민국 잘 돌아가는 거예요. 전재수 후보 도대체 무슨 직업을 10년 동안 좋습니다. 가지고, 아니, 후보님. 제가 주도권 예, 가지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예. 무슨 직업을 가지고 계셨으면서 그동안 세금을 몇 푼 냈습니까? 아니, 세금을 5억이든 7억이든 냈으면 오히려 납세자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네. 자, 박민식 후보 3분간 주도권 사용하셨고요. 이번엔 전재수 후보가 3분간 주도권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법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절망해야 합니다. 검사 생활을 끝나고 난 뒤에 1년 변호사를 하시면서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리고 소득세를 7억을 냈다.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관 예우를 정말로 돈 있고 권력 있고 제가 주도를 하는 네. 겁니다. 아니, 정관 제가 예우라고 주도를 하는 것은 자, 박 후보님. 검사장이나 네, 전 후보님이 지금 그런 주도권 가지고 있습니다. 고위 인사들이 네. 하는 거예요. 저는 박민식 부장검사도 후보님,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요. 제가 지금 주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 들어주세요. 왜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저 질문하실 때는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 토론회 룰을 지켜주세요. 그 8년 동안 국회의원이라 하신 분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그러십니까? 아니, 말씀을 들어주세요. 아니, 8년 동안 국회의원 하신 분이 왜 이렇게 품위 없이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룰을 지키세요, 룰을. 누가 품위 없는지 룰을 지키세요. 빨리 그래서 질문하세요. 국민들께, 우리 북구이웃들에게 사과를 하셔야지 세금 많이 낸 게 뭐 잘못이냐. 제가 세금 많이 낸 거는 박수 쳐드릴 일입니다. 예. 근데 검사 생활 접고 변호사 1년 해가지고 수십억을 올리는, 변호사가 1년 해가지고 수십억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수십억을 얼마나 국민들이 올렸습니까? 도대체. 절망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분에 대해서 수십억을- 하셔야죠. 자, 잠시 말씀 끊겠습니다. 전 후보님 올렸다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아니, 박 후보님 우리 네. 질문해 박민식 주십시오. 네. 후보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지금 이 댓글, 박민식 후보님 잠시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8년 국회의원 하셨고 삼선의 힘 말씀하시려면 토론회 룰을 지켜주세요. 왜 제가 지금 사무토론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질문도 못하게 하십니까? 시간 다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잘 사는 강남구하고 우리 못 사는 북구하고 그걸 지금 아이들 1인당 3,500원 우리 북구가 지원을 받고 강남 아이들이 53만 원 지원을 받는다. 그거 잘 사는 강남하고 왜 비교를 하냐? 우리 박민식 후보 정말 우리 북구 이웃들, 우리 북구의 학부모들 가슴에 대목 박는 겁니다. 그러면 못 사는 너그 북구는 강남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자, 전 후보님. 사과를 해주세요. 네. 주로 우리 전재수 후보가 아직 친노의 습성을 못 버리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박민식 의원님 그 말씀은 사과해주세요. 사과, 친박, 비박, 월박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 절반이 전 후보님. 빠뜨리는 게 누굽니까? 전 후보님 답변권 새누리당 보장해 공천 주십시오. 갈등 때문에 네. 지금 국민들의 절망을 이끌는 사람 누굽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싸우러 그렇게 온 하시면 게 안 돼요. 아니죠. 우리 전재수 후보가 다급하긴 다급한가 봐요. 박민식 후보께서 10년 전에 다급하시죠. 일을 여론조사에 계속 야당 지금 후보에게 지는 여론조사 나온 사람이 유일해요. 박민식 의원께서 다급하신 거죠. 그렇게 아이고, 하시면 참. 안 돼요. 자, 잠시 말씀 끊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그 주도권 가지고 진행을 하셨는데 토론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유권자분들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렸던 부분을 유념하셔서 상대방에게 충분하게 답변권을 보장하면서 주도권을 사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구포 역세권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 두 분 후보 모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강변 창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북구의 해묵은 과제가 바로 고질적인 교통난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2분이고요. 먼저 전재수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강변 창조도시 사업 되면 좋습니다.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이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 자본이 1조 3천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그 좋은 게 선거 때만 되면 이럽니까? 선거 때만 되면은 뭐 북구가 정말 또 우리 서구산이 천지개벽이 되는 것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좀 긴 안목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정치권의 역량을 모아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신공항 문제 어떻습니까?
벌써 약속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선거만 앞두고 표 얻으려고 하는, 더더구나 우리 북구 지역의 이웃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자꾸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정말 슬프고 또 때로는 화가 납니다. 강변 창조도시 사업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북구는 우리 이웃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고속도로, 철도, 신항만, 공항까지 다 있습니다. 서부산과 부산을 잇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만에 하나 신공항이 여기에 들어섰다면 이미 우리 북구는 천지개벽의 땅 북구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구 국회의원 한 분이 마치 신공항, 가덕 신공항 이거 마치 밀양으로 대구 쪽으로 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 국회의원 단 한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슬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자, 이번에는 박민식 후보 역시 이분들입니다. 강변 창조도시 조성 사업은 지금 선거 때 막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해부터 북구청에서 부산시의 서부산 그랜드 플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북구가 해운대나 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북구도 해운대처럼 뭐 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또 뭐 주거단지도 그렇고 좀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못 삽니까? 그런 마스터 플랜 청사진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교통 문제, 우리 부산에서 가장 어려운 상습 채증 지역이 이제 만덕 터널이죠. 지금 제가 만덕 3터널 착공식을 했습니다. 3년 반 안에 개통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개통하려면 한 1,700억 돈이 들죠. 또 만덕에서 센텀까지 지하 고속화도로 총 합해서 한 7천억, 수천억은 돈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 그 민자로만 다 하게 되면은 엄청난 통행료가 들어갑니다. 국비를 받아와야 됩니다. 국비 제가 볼 때 한 2,500억 정도 땡겨와야 됩니다. 만덕 3터널도 여러 사람들이 유료 터널 하자고 했지만 박민식이 주장해서 지금 무료 터널이에요. 이런 초대형 사업을 지금 야당 초선 의원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뭐 국회 가보면은 야당 초선 의원 사실 뭐 장관들이 만나자고 하면은 저는 잘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든 아까 그런 강변 창조도시 청사진 또 우리 만덕 3터널이다 또 만덕 센텀 지하 고속화도로다 이런 대규모 초대형 사업이 확실하게 실천되어서 우리 북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상호 토론 갖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도권 가진 후보가 토론을 이끌어가되 질문은 1분 이내, 답변은 30초 이상의 권고를 드리고요. 상호 토론 제한 시간 역시 3분입니다. 자유 주제고요. 마지막 토론이니만큼 앞서서 다 설명하지 못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하시면 되겠는데 앞서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좀 룰을 잘 지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1분 지나면 기계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호 토론은 박민식 후보부터 주도권 드립니다. 3분입니다. 제가 정책 토론을 정말 하고 싶지만 지금 우리 전재수 후보하고 선거를 3번 하고 있죠.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가 8년입니다. 지금 3번째 하는데 10년 전에 변호사 했던 일 그리고 아무도 뭐 무슨 특별히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민식 흠잡을 게 없습니까? 아니 10년 전에 그 일을 지금 와서 근거도 없이 그 정관예우다 제가 검사장을 했습니까? 법원장을 했습니까?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한심스러운 생각을 가집니다. 자, 만덕 3터널 원안에 접속도로를 만들겠다. 지금 우리 전재수 후보 만덕 3터널 조기 개통하겠다 하면서 접속도로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접속도로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30초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그 10년 전의 일이다. 세금 많이 낸 거 가지고 아니, 왜 만덕 문제를 삼선을 삼- 답변을 그러니까 해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을 하고 계십니다. 변명으로 일관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우리 박민식 의원 삼선 의원 하시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공천 때만 되면 3선, 4선 의원들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1순위 아닙니까? 1순위가 공천 탈락, 1순위가 3선, 4선, 5선 의원이에요. 자, 제가 주도권 가지고 사회자께서 네, 말씀을 좋습니다. 주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접속도로 예산이 본인이 접속도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만덕 3턴을 조기 개통 플러스 접속도로를 하겠다는데 접속도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접속도로 예산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조달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말을 안 해요, 보니까. 근데 접속도로 예산은 1997년 기준으로 해도 약 1,500억 원이에요, 보상비가. 아니, 1,500억 원 지금 북구청의 금고에 있습니까? 부산시 금고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으로 하면 아마 수천억 원 더 들 거예요. 그 접속도로를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와는 달리 지금 산성 터널이다 다른 지금 초간 더 하시면 됩니다. 터널이 다 도로 체계가 준비되어 있고 부산시에 장단기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게 허무맹랑한 수천억 원 소요되는 접속도로를 자기가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예산은 얼마나 드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박민식 의원께서 후보께서 지금 좀 급하신가 봅니다. 그게 아니고요. 좀 제대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만덕 3턴을 착공식 했지 않습니까? 조기 완공 전재수가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데 만덕 3터널에 접속도로가 없으면 정말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되든 간에 접속도로 신설은 반드시 추진돼야 됩니다. 네. 계속해서 전재수 후보 3분 주도권 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우리 박민식 후보께서 입만 여시면 삼선 의원 하십니다. 아, 정말 전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각 당마다 공천할 때마다 삼선 의원, 사선 의원 전부 공천 배제 대상 1순위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선 의원들이 밥값을 못하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시키는 1순위 아닙니까? 그리고 3선, 4선이면 정영근 의원과 공천 경쟁 붙어서 박민식 의원께서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정영근 의원 4선, 5선 만들어 주셔야지 왜 초선 하겠다고 박민식 의원이 그때 나서가지고 공천 받았습니까? 이거는 북구 발전을 위해서 박민식 의원께서 다른 일을 하시면 되지. 정영근 의원 그럼 4선, 5선 만들었으면 북구 발전 다 됐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3선 의원 되면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더더구나 우리 박민식 의원. 아니, 답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드리잖아요. 전 3선 의원님 의원 힘이 답변 있습니까? 듣겠습니다. 삼선, 사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민의 몫이죠. 국민이 일 잘한다라고 하면 3선 아니라 10선도 시켜줄 수 있는 거고 국민이 일 못한다라고 하면은 북구 주민이 일 못한다라고 하면 초선도 들어오기 어려운 겁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왜 그러면 당의 뭐 공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공천권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 특히 북구 주민한테 달려 있는 것이지 뭐 정치인들이 왈가왈부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박민식 후보께서 국회의원 8년 하시는 동안 우리 구포역에 KTX가 2006년도에 46번 하루에 서던 게 지금 몇 번 서죠? 지금? 구포역에 KTX 몇 번 섭니까? 질문을 지금? 하세요, 계속. 그것도 파악을 못해. 파악을 못해. 질문을 하셔야 답을 알겠습니다. 하죠. 구포역에 정말 2006년도에 구포역에 KTX가 46번 섰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하루에 구포역 KTX 12번 섭니다. 아니 이렇게 구포역 주변을 설렁화 시켜놓고 구포역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해놓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삼선 의원 하면은 힘 생긴다. 이미 구포역 주변은 다 망가져 있습니다. KTX가 이렇게 제가 많이 말씀 좀 줄어드는데 드릴까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지금 전재수 후보가 참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KTX가 어떻게 건설이 됐는지 KTX 노선을 보세요. KTX가 원래 동대구역에서 부산역, 구포를 지난 부산역으로 논스톱으로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재수 후보가 좋아하는 야당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KTX가 동대구에서 저 울산 경주로 둘러가게 된 겁니다.
그 김대중 정부나 야당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야당의 책임이지. 지금 와서 국회의원의 그것을 책임을 면피하는 겁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또 그리고서 그리고서 자, 말씀. 그리고서 자, 말씀. 그리고서 자, 말씀.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먼저 권태웅 후보가 가지고 있습니다. 6분 드리겠습니다. 예, 박정길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곧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옵니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 6주기입니다. 이제 4월 16일이 세월호 사건 6주기입니다.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재반 관련 법령을 준비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되고 국가도 이러한 재반 기준을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국가는 이를 앞장서서 이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배수 후보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골 양로원에 많이 다니신 걸로 아는데 그렇죠? 양론이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로당에. 농촌과 농민이 어렵다는 걸 몸소 체험하셨겠네요. 예. 혹시 백남기 씨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백남기 씨. 아니요, 제가 잘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네. 혹시 백남기 씨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백남기 씨.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네? 백남기 씨. 아니요, 제가 잘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네네. 예. 작년에 시골의 어른들까지 농촌 문제, 농민 문제를 풀어달라고 서울 광화문 농민대회에 모두 올라가셨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는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역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 그 농민대회에 가셨다가 물대포를 맞아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 분이 백남기 농민이십니다. 17대 국회의원 때 그 쌀 수입 개방에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신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때는 이제 당론이어서 그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양해를 구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뒤에 그 한미 FTA 그 체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쌀 수입 개방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그 거대한 개방화 물결에 있어서 또 새로운 어떤 그 해결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경로당과 그 농촌에 다닌 것은 좀 표를 얻기 위한 것이지 진심으로 농촌과 농민의 문제를 풀어보시러 갔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경로당은요, 익산에 거의 한 6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지역에는 한 30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면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동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다닌 것은 노인 복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그 또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서 그리고 복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경로당이 그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서 홀로 남아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어떤 복지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 농민 문제는 제가 그 상임위를 농수산식품위원회를 제가 자원을 해서 2008년도에 거기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농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제가 농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연락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서로 공부도 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백남기 농민을 한번 꼭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